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날리고. 어디 뭐 아픈 데는 없고? 몸 아픈 사람 괜찮나? 처음이고. 너는 이제 괜찮아? 너는 오케이. 봐라 이제. 자 보자. 또 수업 중에 또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또 들어차 있겠지. 나는 절대 이걸 안 해줄 거야. 예. 지금 못 들으면은 절대 이제 이 내용 언급할 기회가 없다. 자, 우리 몇 페이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구속요건은 마쳤다, 그지? 예, 구속요건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126페이지 위법성 파트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나? 위법성 맞아? 오케이. 책을 딱 펼쳐보니까 이 책 내용 보니까 아주 깝깝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전혀 깝깝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지. 위법성이 얼마나 재밌는데. 자 보자. 이제 위법성 파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감을 잡고 덤벼들어야 되겠지. 자, 우리 일단 주소 정리부터 하고. 뭐 어떤 주소 정리? 범죄 성립 요건. 제 주소 정리. 범죄 성립 요건. 이거 저번에 했지. 자, 범죄 성립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더라? 빨리 말해라. 뭐? 저번 주에 배웠잖아. 그렇지. 오, 바로 나온다. 구속 요건. 이게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 국회의원들이 적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법 규정으로. 그 구속요건에 어떤 사람의 행위가 해당되어야지만 일단 범죄가 성립하는 거겠지. 우리 대한민국에 동성애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라는 구속요건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구속요건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범죄 성립 요건이다. 구속요건 해당성. 이게 바로 첫 번째 범죄 성립 요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 오. 아주 공부 좀 했는데. 예, 위법성. 위법성. 예, 법에 위반된다라는 성질인데 쉽게 부당성. 예, 요렇게 이해해 두면 된다고 했지. 예. 자, 오늘부터 배워나갈 게 요겁니다. 요 위법성이라는 거. 그 다음 뭐 기왕에 세 번째까지 다 언급하고 요것이 뭔지 정체를 까발리도록 하자. 자, 범죄 성립 요건 세 번째 요건이 무엇이더라? 책임성. 이것도 봐. 이 독일 놈들이 아주 어려운 용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슨 가능성? 그렇지. 다 했구나. 비난 가능성으로 쉽게 이해해 주라고 했다. 왜 이런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런 것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부 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다 설명을 했었지. 동성행위를 한 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범죄가 불성립이다. 범죄 불성립이면은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그 다음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는데 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안 했나? 이거 안 했나? 한번 했었지. 이런 경우 있었잖아. 갑이라는 애가 A라는 사람을 갖다가 분명히 살해를 했다고. 개, 돼지, 곰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인죄라는 구속요건이 있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쩌고저쩌고 처벌한다라는 살인죄라는 구속요건이 있어서 얘는 일단 첫 번째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다, 그지? 예. 그런데 자,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는데 이제 구라고 하자. 얘를 갖다가 그 원추의 아재라면 알지? 모르나? 아저씨. 예. 원추의 악마. 예. 그 다음에 길태.
이런 악마들이 득실되는 교도소로 보내려고 했는데, 교도소로 보내면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왜? 경찰관들이 요 살인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갑은 처음부터 A를 갖다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 왜 그러면 죽였습니까? A가 먼저 갑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갑이 먼저 살기 위해서 먼저 A를 갖다가 죽였다. 요런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데 갑을 갖다가 교도소에 보낸다라는 것은 좀 아니다. 그지? 예, 아닙니다. 원춘이, 길태 이런 악마들이 B녀, C녀를 무참히 살해하는 이런 못된 사례는 처벌 느낌이 나지만은 A가 자신을 먼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오로지 자기 살려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죽인 갑의 사례는 왠지 처벌 느낌이야, 불처벌 느낌이야? 왠지 불처벌 느낌이 난다, 그지? 근데 요거를 만들어 놓기 전에는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 충족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돼. 근데 느낌은 불처벌이잖아.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다? 위법성이라는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 처벌되어야 할 요놈들하고 처벌하면 안 될 갑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했다고 했지. 예, 차이점. 독일 형법학자들이 머리 빠져가면서 연구를 거듭합니다. 처벌 느낌이 나는, 강력히 처벌 느낌이 나는 원춘이, 길태 얘들한테는 있고 처벌 느낌이 안 나잖아, 뭔가, 그지? 예,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떡해,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먼저 죽이려고 한다. 그럼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갑은 처벌 느낌이 안 나, 불처벌 느낌이 나. 그런 어떤 갑에게는 없는 게 뭘까? 갑과 원춘이, 길태 이런 애들 간의 차이점이 뭘까? 연구를 거듭하다가 발견해낸 게 바로 뭐다? 위법성 이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다. 위법성 이꼬르 부당성. 원춘이, 길태가 B녀, C녀를 무참히 강간살인, 그냥 살인을 범한 경우는 부당해 보이지, 그제? 얘들은 B, C녀에 대해서 아주 부당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갑은 A가 먼저 갑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갑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서 A를 죽였다. 자, 갑의 사례는 왠지 부당해 보이냐, 정당해 보이냐? 왠지 정당해 보인다, 그지? 바로 그 차이점을 발견했는 거야. 얘의 사례는 정당해 보이고 얘들의 사례는 부당해 보인다. 그 바로 부당성이라는 그 말을 위법성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범죄가 승립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자, 이렇게 합의한 거야. 그래서 결국 얘는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지만 뭐는 없어?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 불성립 무죄,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는 거야. 합의를. 그래서 이제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책임 이야기도 한번 했지. 3살짜리 꼬마가 1살짜리 아기를 죽인 거. 책임은 나중에 이제 위법성 끝내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상세하게 이제 배우도록 하고, 지금 이제 위법성 요 파트를 갖다가 아주 치열하게 배워 나가야 되니까 이제 위법성을 바로 분석해 들어가도록 하자. 자, 한번 보자. 요 불처벌 케이스. 하고 이놈들 처벌 케이스다, 그지? 처벌 케이스를 갖다가 비교해 보았을 때, 자,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 갑도 분명히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짓을 했지, 그지? 원춘이, 길태도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짓 했지, 맞지? 이거는 공통점이다, 그지? 이거는 공통점이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상식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살해를 했단다. 자,
아무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자세한 상황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해를 했대. 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살해를 했대. 자, 물어보자.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살해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하겠냐, 정당하겠냐? 빨리.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정당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봐.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하면은 부당한 것이 맞아. 즉 이 말은 뭐냐? 이제 유식하게 원칙적으로 이런 살인죄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있단 말이야, 위법성이 없단 말이야.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오 잘했다, 오 정당하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은 봐.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되는 케이스가 많겠냐, 불처벌되는 케이스가 많겠냐? 쉽게 말해서 요쪽이 훨씬 많죠. 요거는 극히 예외입니다. 극히 예외. 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유식하게 독일 놈들이 표현을 해서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짓을 한 사람은 자 10중 8구는 위법하다. 맞나? 이런 표현을 했다. 10중 8구는 위법하다. 맞는 표현이겠지. 자, 그걸 갖다 조금 더 유식하게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짓은 위법성이 뭐가 된다? 추정된다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지? 추정이라는 말은 100%는 아니야. 10중 8구 정도의 의미. 자, 봐.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다. 구속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구속요건에 해당된다 이 말은 대부분 아까 말했잖아. 대부분 10중 8구는 위법하다라면서 그걸 갖다가 어렵게 어떻게 한다고? 위법성이 추정된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됐나? 예. 그럼 얘는 뭡니까? 이게 원칙이야 예외야 이게? 이건 예외죠. 사람을 죽였는데 와, 이 불처벌되는 게 어딨냐? 예외죠. 예. 알고 봤더니 와, 먼저 죽이려고 해서 얘가 먼저 죽였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자, 우리는 위법성이 지금 위법성 파트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은 위법성이 추정되는 대부분의 살인 케이스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왜 배워? 사람을 찔러 죽였다. 뭐 대부분 위법한데. 당연한데. 이걸 배우는 게 아니야.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게 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배울 거야. 알겠나?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하자. 내가 지금 X라고 표현되어 있지. X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나? 예. 자, 그럼 정리할게. 오늘 우리가 위법성 파트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요. 위법성이 있는 요런 케이스들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방금 사람 찔러 죽였다? 뭐 10중 8구 아니지. 한 99%는 다 위법해. 위법합니다. 이 당연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도 아주 예외적으로 당연하지 않게 위법성이 없게 되는, 좀 더 유식하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런 경우를 배울 거야. 알겠나? 왜 이 당연한 걸 왜 배워? 예외적인 경우를 배워야지. 당연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와, 이렇게 구속요건에 해당되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딱 5가지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사유 5가지만 배우면 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높아심에.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위법성을 있게 하는 사유가 있나 없나? 위법성 있게 하는 사유가 있어 없어? 위법성 있는 사유가 있나 없나? 없다. 왜? 야,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 위법성이 추정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니까 특별히 위법성을 있게 하는 요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형법에는 다만 뭐다?
그 추정되던 위법성을 갖다가 조각시켜주는 사유만 있을 뿐이야. 알겠냐? 요 추정되던, 옆에다 좀 정확하게 적을까? 추정되는 그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사유가 총 몇 가지라? 총 5가지라고. 그걸 배울 거라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처음이라서 이제 지금 첫 시간에서 좀 천천히 나간다. 예. 이제 요거 배운다.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 그럼 그게 뭔데요? 1, 2, 3, 4, 5가지. 뭐 지금 당장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자,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타자가 뭐다?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지? 정당방위.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 방어 차원에서 먼저 죽인 경우, 아까 내가 불처벌 케이스 예를 든 거 있지. 바로 그게 정당방위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생소할 거야. 근데 간단합니다.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도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울 거야. 그 다음 이것도 좀 생소하지. 예.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야, 내 돈 갚지도 않고 도망가 미국으로. 그냥 그냥 멍청하게 가면 보고만 있을 거가? 아니죠. 본능적으로 좀 붙잡아야 되겠지. 예, 붙잡아. 그때 자구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한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배울 거다.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주. 그 다음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서 큰 수술 받은 적 있나?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친인척 중에 큰 수술 받은 그런 분들 가만 보면은 수술 받기 전에 의사한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했지. 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까? 왜 의사들은 항상 환자들 수술하기에 앞서서 왜 수술 동의서를 갖다가 받아 챙길까? 바로 요것 때문에. 자, 의사가 메스로 환자 수술하기 위해서 환자표를 갖다가 쫙 가릅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상해죄야. 피보게 했잖아, 그지? 환자표를 쫙 가른다. 피 나잖아. 피 나오니까 상해입니다, 상해. 근데 의사가 수술 잘한 의사가 상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못 봤지. 왜? 그 수술하기 전에 의사는 수술 동의서, 즉 피해자 승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야. 의사가 환자별을 쫙 가른다.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수술 동의서, 피해자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잘하는 의사는 절대로 처벌이 안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는 완전히 그냥 판사 마음속에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다. 5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이거는 뭡니까? 나도 몰라. 누가 마음대로 이거? 오로지 판사 마음대로. 예. 피고인 딱 봐서 판사가 처벌하고 싶지 않다. 예. 불처벌하고 싶다. 이러면 너는 정당행위 인정. 이렇게 해버려. 정당행위 인정. 그 다음에 피고인 딱 봐서 너 재수없다. 너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너는 정당행위 부정. 하고 위법성 조각 안 시켜줘. 바로 그냥 판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5번째 정당행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이거 골 때립니다. 예. 이것 때문에 유전무죄 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 예. 무전유죄 이런 말 나오고.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게 정당행위 판례다. 예. 내가 요 5가지 중에 정당행위 판례가 제일 많아. 정당행위 판례가. 자, 이거 너무 긴장하지 마라. 뭐 대단히 어려운 요건들 없습니다. 그냥 주로 이 위법성 파트에서 어떤 걸 배우는가 하면 이제 요런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례들 배울 건데요. 결국 내가 전에 가르쳐 줬던 처벌 불처벌 그 공식에 따라서 다 정리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번째 정당행위를 예를 들자. 정당행위 판례 제일 많다고 했지.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당행위가 인정되었다라는 판례는 결국 그 피고인이 처벌이야 불처벌이야? 그렇지. 불처벌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틀림없이 그 판례, 정당행위 인정한 판례 문구 중에는 하드 소프트, 소프트한 게 있다니까. 그런 것만 잡아내면 돼. 얼마나 간단한데. 대단히 어려운 거 없다. 논리 이런 거 다 집어치워. 예. 그 다음에 아니 정당행위가 부정되었다 이 말은 처벌이야 불처벌이야? 불처벌된다 이 말이지. 정당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예.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말이니까 처벌된다. 그러면 웃기게도 정말 우리 판례가 웃기면서도 고맙지. 고마운 게 희한하게도 정당행위 부정판례 속에는요. 키워드 가만 보면은 전부 하드한 표현이야. 강타, 구타 이런 것들 있잖아. 강타, 구타, 하드, 소프트, 하드. 자 그러면 강타, 구타가 키워드인 판례들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당행위 인정, 부정 물어본다면 정당행위 인정이야, 부정이야? 정당행위 부정이야 그냥. 그런 것들만 잡아내면 돼.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령을 몰라서 어렵지.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위법성 들어가기 전에 요런 마인드 가지면 돼. 이것도 결국 이 위법성 조각 사유 판례를 갖다가 배우는 건데 요 위법성 조각 사유 판례 역시 우리가 배웠던 그 원칙, 처벌부처벌 원칙에 따라서 그냥 다 정리하면 된다. 예, 하드 소프트 원칙에 따라서 다 정리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면 된다. 됐지? 예. 들어가도록 하자. 이제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쓸데없는 그 앞에 기초 이론들이 조금 이렇게 서술되어 있거든. 쓸데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쓸데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용어 정리하도록 한다. 됐나? 예. 126페이지 보면 불법과 위법성 이 이상한 용어들이 있는데 위법성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나갈 거고 불법 자 불법하고 위법하고 같은 말 아닌가?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구분 못하지. 예, 근데 형법을 배운 여러분들 형법인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만 구분하고 저런 차이가 있구나 느끼고 그냥 그 이후부터는 까먹어도 돼. 알겠냐? 그 이후부터는 교수들도 위법하고 불법을 막 그냥 혼동해서 씁니다. 다만 요 파트에서만 저런 표현 보고 이게 O인지 X인지만 일단 판단하고 넘어간다. 예.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위법하고 불법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살인죄는 절도죄보다 더 위법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형법적으로 옳은 표현일까 틀린 표현일까 빨리 대충 때려봐봐. OX X O 줄 알았지? 대충 그냥 때렸지? 니 아주 직신 직신이고 직신 직계의 달인 이게 XX 예. 물론 살인죄하고 절도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흉악한 범죄인지 다 알지? 예, 다 알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못된 범죄인지 다 알잖아. 예. 근데 표현을 할 때는요. 절도죄보다 더 위법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틀린 거야. 형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더 그렇지. 더 불법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바로 위법하고 불법하고 차이점이 나옵니다. 위법이라는 개념은요. 무게, 양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똑같이 법에 위반된다는 거야. 절도죄도 위법하지? 법에 위반된 거 맞잖아. 살인죄 법에 위반되지.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것은요. 더, 덜 이런 게 없어. 예. 똑같이 그냥 다 위법한 거야. 자, 더, 덜, 무게, 양 이런 게 있는 개념이 바로 뭐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얘는 살인죄는 절도죄보다 더 흉악한 범죄지. 그럴 때는 자, 더 불법하다라는 용어를 써야 된대. 됐죠? 예. 이제 요 부분에서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런데 웃기게도 우리 대학 형법 교수님들 요 파트에서만 이게 이제 이렇게 비교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막상 이제 그 뒤부터는 또 이거 뭐 위법 써야 될 곳에 불법 쓰고 불법 써야 될 곳에 위법 쓰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뒤에는 신경 쓰지 마. 그 뒤에는 그냥 요것만
아, O다 X다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판단했지? 끝. 그래서 한번 보자. 그 동그라미 1번 위법성을 야이 절대 보지 마라. 이미 다 언급을 했다. 자, 언급했는데 이제 확인 몇 개만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 니온에 잠정적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보자. 위법성과 불법 금방 이야기했죠. 예,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의, 동그라미 니온, 구별, 예, 구별 이런 거 절대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말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가 구체적 사례. 요거 한번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자, 봐. 얘 잘 들어놓으셨네요.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 전부 결과는 사망이다. 그지? 예, 전부 결과는 사망이야. 근데 등은 위법하다는 점에서는 단이라고 동일하나 줄박.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위법한 거야. 뭐 더 위법하고 덜 위법하고 그런 거 없어. 예, 그냥 위법하다. 다만 이제 불법 동그라미 딱 쳐라. 불법. 불법의 측면에서는 살인이 가장 불법의 양이자 크고 줄박 꺼놓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과실치사가 가장 적다 동그라미. 예.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개념이 더, 덜 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개념이고 위법이라는 개념은 더, 덜 쓸 수 없는 개념이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돼. 끝. 예. 이런 것들만 그냥 알면 된다. 그 다음 그 오른쪽 양가로 2번 구속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아이 보지 마라. 일단은 내가 딱 이게 있는 거 전부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딱 체크하라는 거 체크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위법성과 구속요건 해당성 쓸데없는 말이고, 자,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아까 내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서술했는가 하기만 하면 돼. 자,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가 아니라 않으면이다. 네, 않으면. 그거보다 자, 현관펜 준비하자. 원칙적으로 현관펜. 자,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라고 했지. 그지? 예, 원칙적으로. 자, 그 내용을 현관펜 추정에다가 현관펜 추정. 원칙적으로 현관펜 위법성이자 추정에다가 현관펜. 추정이라는 것은 100%라는 말인가? 그거 아니지? 한 10중 8구. 예, 10중 8구. 이 의미는 어떤 말인지 이해를 했을 거다. 그 밑에 예를 봐봐. 사람을 살해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 맞죠? 예, 그 정도 알면 돼. 그 다음, 그 밑에 쓸데없는 거고. 요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론 지문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자. 그, 세 번째 줄. 그러니까 그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봅니다. 형법은, 자, 줄 한번 딱 꺼두자.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줄박.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법에는 위법성 있게 하는 사유가 있다 없다. 있게 하는 사유가 없어. 왜? 아니 구속요건에 해당하면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니까. 예,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면서. 그지? 그래서 위법성 있게 하는 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슬래시 그 뒤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일단은 구속요건에 해당하면은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면은 추정되던 위법성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소극적이라는 것은 없애버린다라는 거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면 그 내용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 집어치우고 그 위법성 본질, 형식적 위법성론, 실질적 위법성론 XX 절대 보지 말 것.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그 다음 위법성의 평가 방법 중에 요 객관적 위법성론 할 때 객관적에다가만 현관펜. 객관적 위법성론 이게 뭡니까? 자, 이제 이게 우리 판례, 예,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자, 요런 경우도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보자고. 20대 하지 말고. 길태가 지나가는 애인을 갖다가 무참히 살해를 했다. 얘는 지금 20대였지.
그 당시 아마 20대 청년이었을 거야. 20대. 그 다음 3살짜리 꼬마가 1살짜리 자기 동생 아기를 갖다가 뭐 뭣도 모르고 같이 놀다가 총으로 쏴 죽였어. 예. 자, 똑같이 사람을 살해했다, 그지? 예, 사람을 살해했다. 각각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 길태 이 자식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되죠? 예,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정당방위 상황 아니죠? 그냥 뭐 애인녀, 이 착한 애인녀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먼저 얘가 먼저 죽였어. 자, 부당하지? 부당하다 이 말은 위법성 있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일단은. 그럼 요것도 한번 평가 한번 해보지. 어쨌든 3살짜리 꼬마가 사람을 살해한 것은 맞다, 그지? 그래서 구속요건 있습니다. 그 다음, 봐. 1살짜리 아기가 3살짜리 그러니까 자기 오빠지. 3살짜리 자기 오빠를 갖다가 죽어. 뭐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나? 그건 없지. 그냥 1살짜리 아기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얘가 총 들고 성컹 걸어와가지고 그냥 자기 동생 머리에다가 총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발사한 거야. 그래서 죽였어. 요 3살짜리 꼬마가 자고 있는 1살짜리 아기를 갖다가 죽인 것을 어이구 정당하다 말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일단은 위법한 건 맞아, 그지? 예, 부당한 짓을 했어, 얘는. 봐. 길태의 살해도 구속요건 위법성이 있고, 맞지? 3살짜리 꼬마의 살해도 구속요건 위법성이 있고, 맞나? 위법성, 이제 그 객관적 위법성론은 뭐냐면은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은 요겁니다. 20대 청년인 길태도 위법하고 3살짜리 꼬마도 위법하지. 위법하다. 즉 쉽게 말하면 위법성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지 않아. 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지 않은 것을 객관적 판단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 위법성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위법성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의 주장이야. 됐죠? 근데 이게 우리 거야. 우리 거라는 것은 3살짜리 꼬마의 살해도 일단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한 겁니다. 다만 차이는 요 밑에죠. 예, 요 밑에. 길태 이 자식의 살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속광죄 하면서 비난할 수 있다 없다. 비난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이 말은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난다, 그지? 3살짜리 꼬마, 이 뭣도 모르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는데, 이 뭣도 모르는 이 어린애한테, 야, 이 척키 같은 놈아, 악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할 수 있다, 없다? 비난할 수 없다.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지? 예. 자, 그러면, 책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그지? 20대는 책임이 있고, 어린애는 책임이 없고, 맞지? 자, 이렇게, 책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니까 책임은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겠냐 객관적 판단이라고 하겠냐. 책임은 책임은 주관적 판단 이렇게 말합니다. 위법성은 객관적 판단. 알겠나? 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지 않는 것을 객관적 판단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위법성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객관적 위법성 논자들이다. 대단한 거 아니야. 동그라미 2번에 내용 한번 보자. 책임 무능력자. 바로 예. 어린애들, 3살짜리 꼬마들. 책임 무능력은 나중에 여기서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3살짜리 꼬마 정도로 알아두면 돼. 책임 무능력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객관적 위법성 논자들 주장이야. 책임 무능력자 행위도 객관적으로, 자, 위법에다가만 동그라미 꽝 잡아라. 맞죠? 예, 지금 우리가 떠들었던 이야기잖아. 나머지는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 다음에 129 이제 위법성 조가 사용했는데, 또 너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서론, 개념. 자, 개념 중에 요거 우리 알고 있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구속요건에 해당함 줄박. 구속요건에 해당하면은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했지. 그래서 요거 줄 추정되는 위법성 줄박. 그 추정되는 위법성을 배제에다가 동그라미. 배제시켜주는 사유를 유식하게 어떻게 표현하더라?
위법성 조각사유.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총 몇 가지? 5가지. 지금 이제 그걸 스타트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자, 종류 예의상줄만 한번 딱 거두고 넘어가십시다. 자, 동그라미 기억의 의 그 뒤에 봐봐. 형법은 줄하면 하나씩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그 다음에 5번째 정당행위 줄 딱 거두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있지 전부 X죠. 이런 논인이 다운론까지 전부 X. 절대 보지 마라. 엉터리. 그 다음에 양가로 종류. 아, 이미 종류 다 체크했는데 뭐 다 알지? 예. 그 다음 구속요소. 아유 보지 마. 절대로. 절대 볼 필요 없다. 그 구체적 사례 이런 것도 다 완전히 이론적인 내용이야. 예. 보지 말고 여러분들 어디로 넘기는가 하면 뭐 주관적 정당화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구체적인 5가지 위법성 조각사유 배우면서 차차 알게 될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이걸 먼저 당겨서 배우면 안 돼. 여러분들 어디를 펼치는가 하면 자 위법성 조각사유 1번 타자 정당방위를 펼치면 됩니다. 133페이지 제2절 정당방위 펼쳐봐봐. 이제 요걸 배울 거야. 아주 재밌다. 아주. 자,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첫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배울 겁니다. 일단 기초적인 이 정당방위 요건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재밌는 판례들 한번 보도록 한다. 정당방위는 일단 요 요건을 갖다가 암기를 해야 된다. 요건이 뭔데요? 아이 독일 놈들이 만드는 요건 뻔하지 뭐 객관 요건, 주관 요건 뭐 그런 것들. 예. 자, 정당방위 요건 배울게요. 일단 정당방위 객관적 요건이 있고 객관적인 반대가 뭐 뻔할 뻔짜지 뭐 주관적 요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요건이 있어. 이 상당성 요건이라는데 이게 뭔지는 나중에 곧 배울 겁니다. 상당성 요건. 자, 이제 정당방위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보자. 예. 교과서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 예. 이렇게 항상 그림으로 구체적 케이스와 연관지어서 이해한다. 자, 아까 말했잖아. 갑이 A를 살해한 것은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 가만히 있는 A를 살해한 게 아니라, A가 먼저 갑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갑은 자기 자신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를 살해했던 거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지. 예, 바로 이런 장면에서 객관적 요건이 뭔지 주관적 요건이 뭔지 그냥 대본에 나옵니다. 자,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은 이겁니다. A가 먼저 갑을 죽이려고 하는 요 상황. 이게 뭔데요? 자, 법조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현재의 부당한 침해. A는 갑에 대해서 현재 죽이려고 하지. 현재 죽이려고 합니다. 즉 A는 갑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침해를 당하는 갑이 뭘 할 수 있다고? 정당방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객관적 요건. 이 너무 길잖아. 예.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다. 정당방위 객관적 요건이 뭐야?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현, 부, 침. 됐나? 예.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 용어도 좀 알아야 되겠지만은 더 치열하게 요거와 관련된 판례, 요거와 관련된 판례, 요거와 관련된 판례를 암기해야 돼. 예. 이거와 관련된 판례도 있고요. 부당함과 관련된 판례도 있고 침해와 관련된 판례도 있어. 아주 재밌습니다. 전부 다 재밌다. 요게 바로 객관 요건이야. 그 다음에 그럼 주관 요건은 뭡니까? 갑이 A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 아니지. 나 자신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죽였잖아. 그지? 얘가 먼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자신을 지켜야지라는 생각. 그게 바로 주관 요건입니다. 나 자신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네 글자로 방위의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요게 바로 정당방위의 주관적 요건입니다.
근데 정당방위 주관적 요건은 요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아주 뭐 판례도 없어. 그냥 요런 것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알면 돼. 안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객관 요건이 상당히 중요하지. 차라리 주관적 요건보다 요게 더 중요하다. 요게 상당성 요건. 그러면 이미 다 나왔네. 예. 다시 한번 불러보자. 정당방위 객관 요건아 이러면 현 무침 이렇게 말하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정당방위 주관적 요건아 이렇게 부르면 방위여사 이렇게 답하면 돼. 됐죠? 예.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세 번째 조건. 자, 이런 상황 한번 보자. 자, 을이 편의점 사장입니다. 편의점 사장인데, B는 15살짜리 학생이야. 중학생인데, 어느 날 이 15살짜리 중학생이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길을 가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말라. 그래서 생수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을의 편의점에 살짝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가지고 을이 이제 한눈 파는 사이에 살짝 생수 하나를 갖다가 절취를 합니다. 생수 하나를 절취. 을 입장에서는 생수가 자기 재산이잖아. 을 입장에서는 그지? 자, 을 입장에서 이 B가 생수 하나를 절취하는 것은 현부침이 맞나? 현재 부당함에 맞지? 앞으로 현부침 이렇게 하자. 맞잖아. 재산에 대한 부당함에 맞지? 얘가 지금 훔쳐간다니까? 돈 안 내고. 그러니까 을은 나의 재산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예, 나의 재산을 지켜야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다 갖췄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정당방위 할 차례다, 그지? 자, 이제 을이 정당방위를 할 겁니다. 맞잖아? 객관 요건, 주관 요건 갖춰졌으니까. 자, 정당방위를 하는데, 을이 어떤 식으로 정당방위 하는가 하면, 옆에 있던 도끼를 들어요. 옆에 있던 도끼를 들고, 생수 그거 500원짜리 하나 훔쳐가는 요 애, 목을 갖다가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래 놓고 얘 하는 말이, 와, 나 정당방위다. 위법성 종합된다. 무죄다. 과연 그렇겠냐? 이건 아니잖아. 아닌 것 같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요건이 상당성 요건이야. 야, 너 임마 좋아. 객관적 요건이 있다. 주관적 요건이 있다. 근데 정당방위 하는데 좀 적당하게 해라라는 요건이 바로 상당성 요건이야. 니 뭐 금방 정당방위 한답시고 15살짜리 500원짜리 훔쳐가는 15살짜리 목을 갖다 잘라버렸다. 그거는 적당하다 적당하지 못하다.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바로 그 요건이 상당성 요건입니다. 적당하게 하라라는 요건, 상당성 요건입니다. 그 독일 애들이 좀 잔인하다고 했지. 전에 한번 말했나? 내가 그 아주 그 무서운 아내 사건 가르쳐 줬나? 남편을 갖다가 우산으로 그냥 찔러서 죽인 사건 안 가르쳐 줬어. 왜 이런 요건을 만들었는가 하면 요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되지. 왜 요건을 만들었는가 하면 독일 아내들이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게 만들었어. 우산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다. 예. 왜 저런 요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산살인 사건이 있어.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고 독일 케이스다. 병이 누군가의 아내야. C가 그 아내의 남편이고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술에 만취된 채로 아마 직장에서 회식을 했나 봐. 술에 만취된 채로 그냥 집으로 이제 귀가합니다. 그래 이제 아내가 이제 늦게 오니까 좀 짜증을 냈겠지. 예, 짜증을 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술에 만취된 상태로 정신 없잖아. 예, 술에 만취된 그런 정신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뭐 아내를 갖다가 이제 좀 약간 과격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고 했단 말이야. 예, 과격하게. 뭐 달링 이러면서. 아니다. 독일 말로 달링이 아니지. 독일 말로 사랑한다. 가르쳐 줬지. 이히리베 디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안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억지로. 근데 아니는 싫잖아. 예. 가만 보면 이 현부침 맞는 것 같다. 그지? 예, 아내는 싫어. 그거. 지금 하기 싫어.
방위 의사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 있던 그 우산 있잖아. 우산을 들어요. 우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 투창하던 식으로 꽉 잡고 달려오는 남편 눈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한번 찔러버립니다. 얼마나 힘껏 찔렀는지 그 우산이 남편의 뇌를 갖다가 아예 박살을 내버려. 예, 관통을 해가지고. 그래 놓고 이 아내가 이제 당연히 살인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아내가 판사 앞에서, 물론 독일 판사지, 독일 판사 앞에서 한 말이 뭐다? 나는 정당방위였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랬더니 독일 판사가 뭘 했을까? 입 닥쳐라 했겠죠. 알겠나? 왜? 너무하지 않냐? 야, 금방 그 적당하게 정당방위 한 경우가 그건 아니지. 몰라. 이게 얘가 아주 그 복면을 쓴 괴한이다. 길태 같은 놈이다. 원초 같은 놈이다. 그러면 정당방위 가능해. 근데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잖아. 남편이 물론 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좀 끌어안을 수 있지. 그러면은 막 뺨을 때리든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몽둥이로 기절시키든지 해야지. 아이 그 달려오는 남편 눈을 갖다 정통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면은 그게 적당한 거가? 그건 아니다, 그지? 예. 바로 요런 케이스들이 많았어, 독일에는. 그래서 만든 요건이 요겁니다. 상당성 요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판례 중에 정당방위 상당성 요건과 관련된 판례 하나, 아주 중요한 판례 하나 있습니다. 김본양 사건이라고. 그 사건을 내가 지금은 시간 관계에서 안 되겠고, 예, 그 사건을 좀 그 사건을 말하면 좀 슬퍼. 예, 슬프고 좀 찝찝하고. 그래. 하여튼 그 사건을 어떻게든 내가 설명할 테니까 혹시 내가 높아시면서 말하는데 여기 김본양 이름 가진 사람 없지? 없지? 왜? 도망갈까 싶어서. 옛날에 내가 수원에서 강의할 때 김본양 사건을 갖다가 언급하고 난 뒤에 실제 그 김본양 여학생이 있었나 봐. 요 앞에. 이것도 듣고 났더니 아씨 기분 안 좋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나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아유 그 김본양하고 이 김본양은 다른데. 예. 김본양이 사실은 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야. 피고인은 실명이 공개된 사건이야. 왜? 그 정도로 중요해. 그 정도로. 옛날에 우리가 형법 배울 때도 김본양 사건으로 실명으로 암기하고 배웠어.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요 객관적 요건, 주관 요건, 상당성 요건, 법조문 좀 체크하고 좀 쉬도록 한다. 됐지? 법조문 보자. 21조 정당방위 1항 5 가로로 묶어라. 옆에는 예.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까지 가로로. 뭐 이거는 당연한 요건이지. 줄여서 그냥 자타법익에 대한 이렇게 될 거다. 자타법익에 대한. 맞지? 그리고 타인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라. 신경 써야 돼. 왜? 옛날에 이거 어떤 미친 출제 교수가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 거 아나? 법조문 문제 출제하면서 이렇게 했어. 자기 또는 친족의 법익. 틀린 지문이지. 타인이다. 그래서 신경 써야 돼. 친족 아니더라도 나의 친구, 나의 애인, 예, 뭐 또는 나 아니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정당방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친족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돼 있지. 타인. 그래서 이걸 시험에 옛날에 한번 냈는가? 예. 그렇게 꼬아서 한번 낸 적이 있어. 자, 타인 동그라미 쳤지. 법익에 대한 법적인 이익이겠지. 이것도 나중에 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법익에 대한 요거 현관편 각각 끊어서 현관편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렇게 딱딱 따로따로. 그리고 동그라미 쳐라. 현, 부, 침. 그리고 그 현부침 밑에다가 적어라.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그 현부침을 봐라. 방위하기. 위안에다가 동그라미 쳐. 위한. 우리 학자들은 위안이라는 요 단어 안에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 밑에다가 적어라. 방위의사. 그리고 똥똥 찍고 주관적 요건. 여기 적어놓으면 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자, 현관편 상당한 이유 봐라. 그 밑에다가 상당성 요건. 바로 우리 법규 중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예. 상당한 이유에다가 현관편. 상당성 요건 적고 있는 때에는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예. 자,
벌하지 아니한다. 줄박. 주소 정리하자. 처음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야? 뭐가 조각된단 말이야? 위법성 조각. 저거. 위법성 조각 화살표. 범죄 불성립 화살표. 결국 무슨 판결? 무죄. 이렇게 적어놔. 됐죠? 예.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예, 정신 차려서 진짜 재밌게 이제 보도록 한다. 이제 그 뒤부터는 좀 재밌어.